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46페이지까지 얘기 좀 했고요. 마지막 남은 성질 2개, 47페이지로 한번 와보도록 합시다. 뭐 말은 2개인데 실제로 11번은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거라서 10번까지만 거의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밑줄 역시 말이 좀 어렵습니다.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밑과 로그의 진수는 바꿀 수 있다. 즉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말이 알쏭달쏭하죠? 워낙 많은 것들이 좀 등장하다 보니까 밑에 여러분들 적혀져 있는 거 잠깐 한번 봐봅시다. A에 로그 C의 B인가요? C의 B 이렇게 나왔습니다. A 로그 C의 B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지수에 이렇게 지금 뭐가 올라와 있어요? 로그가 올라와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로그도 하나의 그냥 실수값에 불과한 거니까. 맞죠? 전혀 상관없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누구와 누구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냐면, 기존의 지수식의 위치랑, 그 다음에 지수에 올라가 있는 로그의 진수 있죠? 요 2개. 요 2개를 동글뱅이 한번 쳐보세요. 거기 책에다가 동글뱅이 치시고,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다. 즉, B가 여기 오고요. 로그 C의 A, 이렇게 우리가 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역시 증명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수식에서부터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것이니 밑에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가 쌤 굉장히 많이 나옵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꿔줬을 때 좋은 상황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아래쪽 예시보다는 여러분들 11번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예시로 제가 좀 적용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 건데 11번은 여기 10번에 그냥 좀 특수한 버전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 따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예시로 좀 대체할게요. 여러분들 가장 마지막에 예시 한번 봐봅시다. 7에 거기 보면 굉장히 깨알같이 이렇게 적혀있죠. 로그 7에 2 더하기 2 로그 7에 3 마지막 빼기 로그 7에 3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쵸? 자, 어차피 지수에 실수가 들어온 것에 불과하니 너무 길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고요. 일단 얘가 확실히 좀 무슨 정리는 좀 필요하겠다? 교통 정리 좀 필요하겠다. 그쵸? 자, 로그끼리 연산해서는 일단 밑을 같게 만드는 게 항상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밑을 먼저 관찰 한번 해보시면 7, 7, 7 이거니까 일단 땡큐. 자, 덧셈과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진수끼리의 곱셈과 나눗셈으로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얘는 2, 그 다음에 얘는 3, 그 다음에 얘는 3 일단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앞에 것들은 상관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외출을 지금 나가있니? 2가 지금 앞에 실수배 처리돼서 외출을 지금 나가있죠. 알겠죠? 자, 진수끼리 곱하거나 빼졌을 때 연산을 참여시키시려면은 여러분들 이 외출 나가 있는 거를 다시 원상복귀를 좀 시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일단 로그 7에 2에 바깥에 나가 있는 거를 또다시 진수의 지수로 갖다 올리시면은 자, 로그 7이 뭐가 되는 거야? 9다라고 이렇게 재묘사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 빼기 로그 7의 3이야. 이렇게 해놓고 앞에 별다른 군더더기가 없는 상태로 로그 성질을 증명하자는 소리죠. 자, 로그 7에 얘랑 얘는 지금 어떻게 될 거고 곱해질 거고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될 거야? 나눠질 테니까 이렇게 묘사가 되겠네. 계산 몇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6인 거니까 자, 얘는 로그 7이 6이야. 쌤 매우 간단하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은 7에 로그 7에 6인데 근데 요거조차도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뭐를 갖다 쓸 거냐면 앞서 배운 거 밑과 로그의 진수는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용하면 6에 로그 7에 몇인 거니까? 7인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6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자, 그래서 10번의 성질을 11번 예시에다 적용을 한번 해봤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로그 성질 11가지를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좀 적재적소에 써먹을 거냐 요거에 대한 후연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할 시간을
충분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개념 확인 문제도 있고 이제 따여져 있는 예시도 있고 한데 뭐 난이도는 좀 들쑥날쑥 아마 할 거고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48페이지. 자, 눈에 보이는 예시 세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어떤 걸 적용할 거냐에 대한 방법에 따라서 각자 풀이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크게 남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1분만 있다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난 어느 정도 됐다 싶으시면은 뒤에 한번 읽어보시거나 개념하기 문제 바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쌤이 이따 풀 시간 드리긴 할 건데 미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1분 뒤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번부터 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당되는 분들만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 밑이 전부 다 2로 똑같다라는 건 매우 감사한 일인데 여기서 이제 진수끼리 곱하거나 나누거나 일단 하시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유일하게 외출 나가 있는 숫자가 하나가 있어요. 2분의 3. 그쵸? 그래서 얘를 진수의 지수로 일단 올리신 다음에 계산하시는 게 좀 맞다라는 거고 참고로 2분의 3이 쓱 해서 이렇게 일단 올라가시면은 3의 2분의 세제곱이야. 그치? 여러분들 지수 파트 공부하시면서 조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루트 A가 A의 몇 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이죠? 맞죠? 자, A의 2분의 세제곱은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그냥 좀 외워보시면 좋은데 얘는 A 루트 A가 곧 A의 2분의 세제곱이 될 수뿐이 없어요. 맞죠? 괜찮지? 암산되니? A 루트 A가 딱 정확하게 A의 2분의 세제곱이죠. 그치?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얘를 내가 쓸 때 로그 2의 4 루트 3 더하기 로그 2의 6 빼기 로그 2의 그냥 3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쓴다고 해서 문제될 건 전혀 없다라는 거지. 괜찮니?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한번 해봅시다. 로그 2에 자, 덧셈으로 연결된 4루트 3과 6은 일단 곱해질 거고 뺄셈으로 연결된 3루트 3만 일단 이렇게 나눠질 테니 이렇게 일단 식이 나올 거고 약분될 거 일단 약분합시다. 안녕 이렇게 일단 날아갈 거고 자, 요렇게 일단 약분이 될 테니까 자, 남아있는 거는 로그 2에 뭐가 된다는 거야? 8이 된다는 건데 자, 이 정도는 바로 가능하시죠? 2를 8로 만든 지수에 불과한 거니까 정답은 3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문제 없을까? 오케이. 자, 1번이었고요. 자, 여기서 2번 한번 좀 가보도록 합시다. 로그 2의 루트 3, 4분의 3 로그 루트 2의 3 괄호 있으니까 일단 이 괄호부터 먼저 교통정리 좀 합시다. 자, 얘는 밑이 2인데 얘는 여러분들 밑이 지금 몇이에요? 루트 2야. 벌써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자, 그 다음에 4분의 3도 일단 외출이 좀 나가져 있으니까 뭐 어떤 것부터 먼저 할까? 일단 쌤은 개인적으로 일단 얘부터 일단 이렇게 한번 좀 교통정리 먼저 한번 해볼게. 자, 로그 2에 루트 3 더하기 로그 루트 2에 3의 4분의 세제곱 일단 이렇게 올라가겠죠. 괜찮아?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만 더. 자, 얘는 밑이고 얘는 밑이 루트이니까 꼴보기가 싫잖아.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성질 중에 밑과 진수에 동일한 거듭 제곱을 해도 로그 값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얘를 내가 제곱을 해서 일단 2로 만들면 얘도 똑같이 제곱이 되는 것을 불가한 거니까 3의 또다시 2분의 세제곱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괜찮아? 자, 선생님처럼 무조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소리야. 자, 그러면 얘는 또다시 3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써는 게 일단 이득일 것 같고 따라서 로그 2에 자, 두 개가 그냥 뭐 되는 거에 불과하니까 곱해지는 거에 불과한 거니까 9다라고 일단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하겠네. 요게 일단 괄호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괄호까지가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뒤에 후수적으로 로그 2의 9에다가 로그 9의 2루트 1을 갖다가 뭐 하는 작업이 나왔어요? 곱하는 작업이 일단 남았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우기로는 자, 로그끼리 곱해져 있을 때는 내가 밑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재배치할 수 있다라고 배웠으니까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9인데 굳이 내가 이렇게 쓸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죠? 자, 두 개를 그냥 바꿔치기 합시다. 그러면 로그 9의 9에다가 자, 로그 2의 2루트인데
9의 9는 어차피 몇인 거고요? 자, 1인 거고 2의 2루트 2는 몇이야? 2분의 3이겠죠? 괜찮아? 왜? 또다시 2를 2루트 2로 만든 지수에 불과한 거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가 2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네. 됐을까요? 자, 마지막 3번 한번 좀 봐봅시다. 가장 많이 나오는 또다시 뭐 지수가 좀 길긴 하지만은 요런 식의 로그끼리 연산이 일단 나왔습니다. 자, 1번, 2번에서 처리했던 거랑 동일한 마인드로 좀 갈게요. 자, 밑이 3이고, 자, 얘는 밑이 혼자 3분의 1인데 조금 특이해요. 자, 얘는 밑이 몇이야? 일단 3인 거죠. 괜찮아? 자, 카드는 문제 없고, 근데 앞에 거랑 선생님이 조금 약간 다르게 한번 일부러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외출 나가 있는 2 같은 경우는 다시 위로 올리는 거 똑같이 할 거야. 맞죠? 자, 2 위로 올리니까 지금 몇이에요? 로그 3의 몇입니까? 25죠. 25.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3을 여기다 갖다 올릴 건데, 근데 얘는 일부러 선생님이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볼게. 3분의 1을 먼저 좀 신경을 먼저 한번 써볼 건데, 3분의 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의 몇 제곱이다라고 묘사가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다라고 묘사하는 게 가능하고, 그럼 또다시 밑의 지수는 앞으로 나갈 때 몇 배 돼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역수배 돼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자, 얘는 일단 1차적으로 플러스 3 로그 3의 4다라고 일단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1차적으로 가능하죠. 이거 괜찮니? 쌤이 일단 요거부터 먼저 신경을 쓴 거야. 자, 마이너스, 자, 2 올릴게요. 로그 3의 20의 제곱이야. 거의 다 됐죠? 자, 얘마저도 이제 다시 올리면 한 단계 좀 생략하고 바로 할게요. 더해져 있는 것끼린 곱해지는 거니까 25 곱하기 4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빼져 있는 것끼리 나누는 거니까, 자, 분모에는 그냥 20의 제곱, 즉 20 곱하기 20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네. 괜찮을까? 자, 여기도 선생님이 일부러 그냥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일부러 다 이렇게 그냥 쪼개 쓸게요. 약분하기 좋게. 자, 그러면 약분되는 것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어떻게 됩니까? 큰 거 위주로 먼저 날아가야지. 5, 4, 20, 5, 5, 25. 그럼 여기서 4 하나 벌써 있다 이렇게 날아가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일단 4 또다시 당기는데 또다시 일단 날아가죠. 자, 그럼 남아있는 건 지금 누구 하나 남으니까? 4 하나 남는 게 맞으니까, 자, 얘는 로그 3의 4가 될 거야. 여기까지가 지금 요 지수 자체를 간단하게 만든 작업이었다는 거죠. 끝났어. 남아있는 거 지금 뭐 남아있어요? 밑에 9 그냥 넓게 쓸게요. 지수 자리엔 누구 남아있어요? 로그 3의 4 이렇게 남아있죠. 그치? 보통 이렇게 나오면 청개구리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리 바꾸는 거 고민하세요. 시작. 4에 로그 3에 9인데 로그 3의 9가 애초에 몇인 거니까? 2인 거니까, 그래서 얘는 4의 제곱이고 따라서 16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리죠. 여기까지.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건 상관없어요. 지금 초반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꾸역꾸역 해서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그냥 끝이에요. 로그 상식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래서 각자 한 거랑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50페이지. 네,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로그에서 이제 약간 좀 쩌리 같은 단원이 하나가 좀 있어요. 쌤이 또 꼰대가 돼서 죄송한데, 선생님 때만 해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상용 로그가요, 여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는데,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다 빼버린 거야. 그래서 쌤이 옛날에 그 써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딱, 여기서부터 안 나오니까 딱 이렇게 중간에 딱 자르고, 일부만 이렇게 딱 적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말이 갑자기 조금 어색해지는 포인트가 좀 있거든요. 그지? 약간 꼬꼬무처럼 쌤이 좀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좀 해드릴 건데, 자, 잠깐 좀 볼게요. 사용 로그의 정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각 자리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십진법을 사용하죠. 아닌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저희 지구인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지구인이 아닌 거야. 자, 따라서 임의의 양수에는 항상 다음과 같은 식으로 묘사될 수 있다. 여기서 벌써 첫 번째 고비가 나와요.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들은 항상 다음과 같은 식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진짠가? 라는 좀 의심이 들죠.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숫자
야, 박하민, 그 세 자리 숫자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봐. 365. 그죠? 여러분들 거기 그 오른쪽에다가 365라고 한번 적어보실래요? 그냥 365. 365. 365를 알파 곱하기 10의 n제곱 형태로 묘사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 말에 따르면. 그치?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10의 거듭제곱을 먼저 설정하는 방법인데 세 자리 수잖아. 맞죠? 세 자리 수야. 자, 그랬을 때는 일단 뒤에 0이 일단 두 개 나오는 수의 형태로 우리가 묘사할 거고, 그리고 나서 297 같은 경우는 앞에 1과 10 사이의 값이 추가적으로 남게끔 우리가 세팅을 할 거거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365 같은 경우는 3.65 한번 써보세요. 3.65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하죠. 3.65 곱하기 10의 제곱.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임의의 양수 n을 알파 곱하기 10의 n제곱으로 표현한 형태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숫자든 간에. 여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근데 이렇게 나타낸 식의 양변에 밑이 몇인 로그를 한번 취해보겠다? 10인 로그를 한번 취해보겠다. 그죠? 그러면은 위에서의 일반화된 식의 표현처럼 일단은 나타내지기도 할 거고, 자, 우리가 방금 이제 365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해보자. 여기 잠깐 지울게요. 365는 3.65 곱하기 10의 제곱이야. 자, 양변의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갖다 취해주면 좌변은 로그 10의 365는 우변이요. 로그 10의 로그 성질 바로 이용하겠습니다. 3.65 플러스 로그 10의 10의 제곱인데 로그 10의 10의 제곱은 어차피 몇인 거니까? 2인 거니까 자, 요거를 내가 이렇게 일단은 써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용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365의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취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 두 부분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정수 부분이에요. 정수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소수 부분을 지칭하는 자리가 항상 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들어본 적 있죠? 우리가 어떤 숫자가 있다. 그럼 항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조합으로 우리가 묘사가 되잖아. 맞지? 근데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기존의 이 365에 대한 사실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원래는. 이 정수 부분 같은 경우는 2라는 숫자 자체가 애초에 자릿수. 왜냐하면 이 2가 어디서부터 출처가 나왔기 때문에 10의 거듭제곱에서부터 출처가 나왔죠. 세 자리 수였기 때문에 저 자리가 2로 묘사가 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365가 기본적으로 요 2에서부터 세 자릿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365인데 여기는 지금 몇이에요? 3.65죠. 맞아? 자, 이렇게 숫자 배열이라고 보통 얘기해. 숫자 배열. 를 소수 부분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보를 좀 제공해주는 역할을 사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심화시켜서 배웠던 게 선생님 때 수학.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일반적인 숫자들을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취했을 때 결과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지. 왔어? 중간에 알아서 끼어 앉으세요. 서은아, 네 옆에 자리 비워줘.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싹 다 빠졌어요. 싹 다 빠지다 보니까 거기 약간 좀 그냥 어색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숫자를 계산할 때 밑이 10인 로그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 그냥 이 정도 멘트로만 사실 돼 있어요. 그지? 원래는 이제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배우는 거다. 라는 거는 그래도 숨겨진 얘기지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이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우리가 수학에서 상용 로그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용 로그다라는 거는 많이 쓰이는 로그다라는 소리죠. 널리 쓰이는 로그다. 그리고 우리가 수학에서는 자주 쓰이는 로그가 자주 쓰이는 게 있으면 보통 생략을 해버린단 말이야. 마치 루트 2에서 루트 3 이런 거에서 앞에 그 2를 생략했듯이. 맞죠? 그래서 자, 여기서도 앞으로는 밑을 생략해서 로그를 쓴다면 자, 얘 같은 경우는 밑이 10임을 우리끼리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을까? 얘들아,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숨겨진 얘기 좀 해놨는데 그래도 요거는 좀 필기 좀 해놔라.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약간 좀 꼰꼰대야.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 또 학교 돌아가셔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랑 학교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랑 포인트가 다를 수가 있잖아. 분명히 교육과정에서 삭제가 됐는데 낸다 그러면 언제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갑자기 막 이런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신고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 사람 외계인 것 같아요. 그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지? 학교에서 이런 거 수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단하죠? 지금까지 배운 거 딱 하나예요. 밑이 10인 로그는 앞으로 생략해서 쓴다. 그냥 이게 다야. 괜찮아? 오케이. 자, 밑에 상용 로그 값 구하기 한번 좀 봐봅시다. 1번. 상용 로그는 밑이 10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수의 10의 거듭제곱꼴의 숫자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정수로 결과가 나올 수뿐이 실제로 없겠죠. 자, 그래서 로그 10. 밑이 없는데요? 당하지 마시고 얘는 로그 10의 10인 거니까 그냥 몇인 거야? 1인 거죠. 맞지? 자, 로그 100이야. 그럼 10을 100으로 만드는 지수인 거니까 몇인 거고? 2인 거고. 4번 바로 보자. 로그 0.001이야. 참고로 0.001은 10의 몇 제곱으로 묘사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묘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 역시도 마이너스 3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소리지. 괜찮을까? 오케이. 근데 문제는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10의 거듭제곱만 들어가리라는 약속은 없잖아요. 보다 그 다양한 값들이 사실 나올 수가 있죠. 그죠? 다양한 값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값들을 우리가 표현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용 로그의 어떤 일부 범위에 해당되는 값을 미리 계산해 놓은 상용 로그 표라는 게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가장 뒷페이지 한번 쭉 넘겨보세요. 가장 뒷페이지 답지 바로 앞에 정답표 바로 앞에 보시면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여러분들 상용 로그 표라는 게 하나가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씌워져 있는 그 표입니다. 보이니? 그쵸? 근데 이 표를 이렇게 무슨 계속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아버지들처럼 그지? 할아버지들 막 그렇잖아요. 맨날 갖고 다니면서 사전 찾고 막 이러잖아요. 그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보통 그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럼 일부분만 이렇게 잘라다가 문제 옆에다 이렇게 갖다 줘요. 알겠죠? 그래서 읽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자, 다시 교재로 좀 돌아봅시다. 50페이지. 자, 거기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상용 로그 표는 0.01 간격으로 자, 거기 밑줄 1부터 9.99까지 숫자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을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나타낸 표다. 내가 만약에 로그 5.17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표를 이렇게 이쁘게 좀 잘라놨죠. 일단 세로 줄에서 몇을 먼저 찾고요. 5.1을 찾고 그 라인에 해당되는 가로줄에서 몇을 찾아주면 돼요? 7을 갖다 찾아주면 돼요. 찾는 방법 어렵지 않죠? 괜찮아? 이렇게 해서 값을 읽어주면 된다. 자, 지금부터 미션 드릴게요. 로그 10에 3.65를 찾아보세요. 뒤에 표 보세요. 3.65. 로그 10에 3.65. 가장 먼저 찾는 사람한테는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10에 3.65. 몇이야? 0, 빨리 0점? 0.65. 야, 내가 지금 너네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 왜 이렇게 돼요? 똑바로 얘기해. 죄송해요. 화내서 0.56 5624 맞아요?
0.23이에요. 0.5623 이렇게 나온 거 맞습니까? 그치? 잘못된 답을 얘기한 친구는 지구인이 아닌 거야. 알겠지? 0.5623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그 느낌 잡으셨다시피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진수의 범위 자체가 1과 10 사이의 값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로그 값은 이렇게 항상 소수 부분에 해당되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 이제 딱 화를 내는 할아버지가 있겠죠. 그죠? 야, 이 사람아, 여기 표에 없는 값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잖아. 그치? 표에 없는 값은 표에 있는 값으로 재표현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시 통해서 연습 한번 해봅시다. 3번. 1보다 작거나 9.99보다 큰 숫자의 사용 로그 값은 로그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로그 5.17이 0.7135다라고 되어 있을 때 적어도 517과 동일한 숫자 배열을 갖고 있는 값들의 사용 로그는 무조건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자, 밑에 있는 예시 1번, 2번이 바로 그런 사례인 거죠.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로그 517은 5.17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묘사하는 것이 가능하죠. 맞지? 그래서 자, 로그 성질 가지고 로그 5.17에 2를 더한 것에 불과한 거니까 2.7135다라고 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괜찮을까? 자,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0.517이야. 그러면 5.17에다가 몇을 곱한 거에 불과하니까 10분의 1을 한 거에 불과하죠. 맞죠? 자, 그렇다 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0.7135에서 마이너스 0.2865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 두 개 괜찮죠? 자, 3번, 4번은 조금 거꾸로 가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자, 3번, 3번 묶어서 좀 별표현 쳐놓읍시다. 요게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자, 만약에 로그 n이 3.7135래. 3.7135. 맞죠? 근데 방금 우리가 알려준 로그 5.17과 로그 n을 비교했을 때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바로 뭐란 소리야? 도와주세요. 무슨 부분이? 소수 부분이 지금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서 갈 수 있어야 된다 소리야. 두 개가 소수 부분이 똑같네. 그치? 소수 부분이 똑같다는 거는 라지 n이 적어도 517이라는 숫자 배치가 동일한 숫자로 묘사가 될 거다라는 예상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이게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치?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값이냐라는 거는 거꾸로 또다시 로그 성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얘는 3 더하기 0.7135니까 3을 거기다 얘들아 따로 하이라이트 좀 쳐놔. 3을 내가 로그 10의 몇 제곱으로 거꾸로 바꿔줘야 돼? 세제곱으로 거꾸로 바꿔줘야 돼. 역으로 가는 것도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진수끼리 우리가 곱해서 묘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5.17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므로 자, 라지 n자리에 해당되는 거는 5170이 수분이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실 수도 있으셔야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4번 같은 게 나왔을 때 매우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로그 n이 마이너스 1.2865야. 얘들아, 이거 소수 부분이 몇이야? 시작. 0.2865인 거 맞죠? 0.2865인 거 맞죠? 땡. 틀렸어. 왜? 이거 중학교 때인가 어디 배우지 않나? 여러분들 중학교 다니셨어요? 중학교 다녔어? 중학교 때 언제 배우더라 이거? 잠깐만. 내가 지금 뭘 물어봤지? 마이너스 1.2865 마이너스 1.2865의 소수 부분은 0.2865다 라고 내가 물어봤지.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처맞는 말이야? 처맞는 말이야. 그치? 뺨을 한 대 맞아야 돼. 이거 틀린 말이야. 왜? 실제 이 숫자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숫자냐면 마이너스 1에다가 누구를? 마이너스 0.2865를 더한 값을 우리가 이렇게 묘사하는 거라고. 맞지? 요건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수학에서 얘기하는 소수 부분은 정의가 뭐야? 소수 부분은? 정의가 뭐야? 소수 부분의 정의는? 0 이상?
1 미만에 해당되는 숫자들이 소수 부분이라고 불러. 그치? 그러면 여기서 소수 부분이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얘를 또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식에 대한 조작이 좀 필요해. 그래서 옛날에 한번 해봤을 거야.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에다가 거꾸로 1을 더하고 여기다가 거꾸로 1을 갖다 빼요. 그래야 등호가 성립하니까. 괜찮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는 1에서 0.2865를 갖다 빼줘야 되겠죠. 그치?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은 얘가 정확하게 0.7135 이렇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정수 부분이고 얘가 소수 부분이에요. 이 밑작업이 먼저 돼줘야 돼요. 아까 문제 조건에서 로그 5.17이었나? 5.17이 0.735였죠. 아, 이제서야 여기 있는 이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가 소수 부분이 똑같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괜찮아? 그 앞에서 한 대로 마이너스 2를 로그 10의 몇 제곱?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 얘는 로그 몇? 5.17 이렇게 바꿔주면 두 개가 곱해지는 거니까 로그 5.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묘사가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라지 n이라는 결과치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이 숫자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괜찮아? 물론 답을 쓸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제 뭐 100분의 1 반영해서 적는 게 낫겠죠? 0. 몇이야? 0.0517 이렇게 답을 적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놓치는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교재 잘 적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로그였습니다. 사용 로그는 그냥 요렇게 간단한 정도로, 그치?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 배워보니까 역시 중요한 거는 로그 성질이죠, 오늘.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로그 성질이에요. 알겠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로그랑 친해지는 연습만 하시면 된다. 로그랑 친해지는 연습만 하시면 된다. 개념하기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역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인 49번부터 이게 앞에 예시들보다 여러분들 좀 쉬울 거예요. 60번까지 총 몇 문제입니까? 12문제 맞죠? 10분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